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항공기치구업, 면세점 등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1일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빅 세 분야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당 3년간 최대 12억 원 규모의 사업화와 130억 원 규모의 R&D 등 정책 자금과 기술 보증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감염증 예방 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9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수출 시에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최대 70%까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국내 채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면 활동이 주를 이루는 숙박, 음식점업을 비롯해 교육 서비스업에서의 인력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18개사의 지난해 직원 연봉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7,92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7,870만 원에서 0.6% 상승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간 우수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인사교류 제도와 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 특별 승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해선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민주노총은 제2금융권 콜센터 노동자 4명 중 3명은 하청 노동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7개 사업장의 콜센터 노동자는 263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쌍용차 마지막 해고 근로자들의 출근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쌍용차는 정부와 노동계 등과 합의해 2013년부터 해고자들의 단계적 복직 추진을 시작으로 이번에 마지막 해고자들의 복직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 근로자 5명 중 1명 꼴인 630만 명이 코로나19 여파로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총 80만 명의 고용주가 630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 유지 계획에 따른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세계 산업계에 직원 공유 바람이 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임시 휴무에 돌입한 기업들이 자사 직원을 한시적으로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기업은 비용 부담을 덜고 근로자도 실업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 윈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쿠바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절 행사와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쿠바에서 노동절은 연중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바에서 노동절 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 직후 경제위기 때 등을 비롯해 몇 차례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노동 환경 등으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의 기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했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직장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사망 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